푸조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3008에서 봤던 그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라데이션 그릴과 플로팅 타입의 신규 적용된 푸조의 엠블럼이 아주 깔끔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위쪽에 레터링 5008도 바디 컬러랑 어색하지 않게 어두운 계열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의 센스도 좋습니다.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근사한 DRL은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헤드램프 안쪽까지 연결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날카로우면서도 세련된 느낌들을 아주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LED 조명이 차량의 주변부를 생각보다 이렇게 비춰주지 않습니다. 퍼들램프의 동작도 그렇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 리플렉터는 없지만 안쪽에서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타고 내릴 때 바로 앞에서 어두운 건 없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기 때문에 밝은 편이긴 한데요. 뒷좌석은 풋램프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 패드를 중심으로 은근하고 폭 넓게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도어에도 별도의 리플렉터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뒷좌석과 달리 앞좌석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풋램프가 아주 밝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LED 조명도 앞쪽이 확실히 좀 더 발달하는 느낌을 전해주고요. LED 헤드램프는 좌우 폭과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의 거리도 상당히 먼 편에 속하고요. 다른 차량보다 좌우 폭이 좀 폭 낮게 깔리면서 넓게 쭉 뻗어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좋습니다. 상하향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이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할 때 유연하게 반응하는 이 반응 속도 같은 것들이나 이 변화도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보통 이 폭이 줄어드는 차량들이 있는데, 푸조 5008에서는 폭도 줄어들지 않고 고스란히 쭉 올라가서 초점도 정확하게 아주 잘 맞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사자 발톱을 형상화한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뒀고요. 잔상 같은 것들이 살짝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것들은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백색광보다는 자연광에 가까워서 눈이 편안하면서도 시원하고 밝은 안전시야를 잘 확보해 주네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입니다. 앞쪽에서 봤을 때 차량의 크기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만은 측면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훨씬 더 이 차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전보다 휠베이스 전체적으로 차량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휠베이스도 60mm 늘어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 균형감 같은 것들, 비례감 같은 것들이 개선됐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 5, 19입니다. 앞뒤 모두 같고요. 휠 아치 부분과 사이드 스커트는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바디 컬러랑 다른 소재와 바디 구성과 다른 소재를 덧대주면서 도시명 SUV의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측면 팬더에도 푸조의 신규 적용된 엠블럼 선명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고정 방식이고, 이 도어 위쪽을 보시면 심리스라고 해서 위쪽에 몰딩 같은 것들이 없는데요. 그래서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좀 덩어리감이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프렉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구성을 해뒀고요. 주유구 커버가 굉장히 큼직해서 좋았고요. 열어보면 안쪽에 캡은 생각보다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심리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표면을 쭉 따라서 오면은 위에 루프라인부터 뒤쪽 펜더까지 여기서 만나는 요 느낌이 되게 안정감 있으면서도 세련된 느낌들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입체감 있게 구성되어 있는 바디라인은 여기가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복잡한 라인을 어떻게 이렇게 좀 깔끔하고 일체감 있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건지 디자인에 있어서 좋은 점수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테일램프는 LED, 3D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역시나
바디의 라인도 입체감이 좋습니다만 테일라이트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배가시켜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큼직하게 구성된 레터링 푸조 그리고 5008 선명합니다. 디퓨저는 조금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머플러는 바닥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지금 보이질 않는데 싱글 타입으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만 싱글 타입으로 바닥을 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스포일러가 조금 더 크게 구성되면서 이 와이퍼가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훨씬 더 깔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이 아래쪽에서 버튼을 살짝 누르면 동작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열리지 않아요. 센서 때문에. 지금 3열까지 사용을 할 때의 공간인데요. 그렇게 넓지는 않죠. 중형 SUV에서 이 7인승을 구현을 하다 보니까 공간에 있어서는 3열을 사용할 때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 공간이 이렇게 좀 푹 파여 있고 이 공간까지 잘 활용하면은 그렇게 답답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 같은 거 이렇게 수납 가능하게 한 점은 센스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노끈 부분을 잡아 당겨서 이렇게 앞으로 밀면 3열을 접을 수가 있는데요. 3열을 접었을 때의 실내 공간입니다. 측면에도 지금 보시면 약간 파여 있어서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LED 조명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점은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위쪽에 12V 파워 아울렛 있고 컵홀더는 양쪽으로 동일하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3열 그리고 2열까지 모두 다 접었을 때의 공간이고요. 커진 차체 덕분에 실내 공간 확보가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이죠. 다만 이 시트가 좀 편안하고 도톰하다 보니까 접히는 게 뭐 플랫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용으로는 공간이 이 바닥 구성하는 것 때문에 약간 애매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안쪽에 비상삼각대 고정할 수 있고 수동 손잡이는 양쪽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붉은색 버튼을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최근 푸조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엠블럼 적용되어 있고요. 약간 시간이 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정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 락 기능은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심리스 타입이라서 확실히 덩어리감 같은 것들이 좋죠. 도어 두께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조금 도톰한 편이고 여닫았을 때는 꽤나 묵직한 느낌, 냉장고나 금고 문 여닫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든든하고요. 실내는 분명히 날카로운 직선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뭔가 둥글둥글하면서도 나를 편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트는 동급에서 굉장히 질이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인데 3열은 아니고 1열과 2열에서는 충분한 개방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움푹 파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이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밤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켜게 되면 은근하게 쫙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손잡이 부분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사용하기에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의외로. 맥포켓은 큼직한 페트병 같은 것들도 넣었다 뺐다 하기 불편함이 없는데 이 각도만 조금 더 벌려줬으면 깊이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금속 재질 덧대져 있고 푸조, 레터링 선명합니다. 시트 메모리가 독특한 위치에 있죠. 2개까지 가능하고 AGR 컴포트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척추에 관련된 협회에서 인증받은 시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질도 되게 좋고요. 안장 길이 조절, 포웨이 럼버 서포트나 요추 마사지 기능들 충분하게 잘 담고 있고 기본 전동 지원해 주고요. 날개 부분을 보면 이 등받이 부분은 조임 정도도 조절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형상은 안장이 조금 더 잘 잡아주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등받이의 날개도 몸을 아주 잘 감싸 안아줬고요. 헤드레스트는 제 체형에 잘 맞았고 푸조의 엠블럼이 여기도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죠. 센터 터널은 운전석에서 보면 조금 높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일체감이 좋고 사용하는데 이 손을 이렇게 팔 움직이는데 불편함 같은 것들은 없었고요.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금속하고 고무가 꽤나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마감 처리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레버를 2번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 가능합니다.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이 2번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를 동작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들이 모이고 있는데 디자인을 워낙에 잘해줬기 때문에 어색한 느낌이 들고 있지 않고요. 더블 딥컷에 컴팩트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 조작감 같은 것들도 되게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고요.
어깨에 부담이 없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3기통 1.2L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다운사이징 대 적은 기통의 적은 배기량 차량이다 보니까 초기 시동 시에 약간의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은 존재합니다. HUD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클러스터가 약간 높게 이 플로팅 타입으로 21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답답한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클러스터의 안쪽 메뉴는 그래픽을 조금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속도가 조금 전환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독특하죠, 소리가. 가운데 푸조 엠블럼 선명하고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좀 스포티한 맛이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패드 시프트가 뒤쪽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조작하기에는 되게 좋았습니다.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와이프 컨트롤이라든가 방향 지시등, 그리고 조명 조절할 때도 좀 심플하게 잘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클러스터랑 메인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았고, 이 콕핏, 아이콕핏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아이토글이라고 해서 단축키 형태를 여러 가지로 최대 10개까지 지정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하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사용해 보니까 저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동을 시켜 놨는데요. 전체 화면 다 사용할 수 있고요. 후진했을 때에 후방 카메라는 물론이고 어라운드 뷰를 적절하게 잘 보여줍니다.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반응을 해주고 카메라 워킹을 좀 바꿔서 볼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밖에 뭐 차량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 같은 것들은 큼직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구성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위 메뉴로 들어갈 때는 그 윈도우 창 열어서 윈도우 파일 탐색할 때 이 자세히 보기 해놓으면 보이는 그런 느낌들도 듭니다. 여기 아이톡을 자리 잡고 있고요. 에어벤트는 가운데 두 개는 약간 낮고요. 양쪽은 높낮이가 다른데 운전석은 조금 낮은 위치인데 조수석은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은 여기 있고요. 운전석은 이렇게 라운드 처리되는 요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공조장치 관련해서 조금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핫키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역시 토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비상등 스위치도 조금 찾았었는데 여기 물리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하고 전원은 돌돌돌 돌리고 누르는 방식,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뒤에 이어집니다. 여기가 저는 처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면은 이 공간이 또 꽤나 깊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USB C타입으로 입력 충전 단자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 공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컵홀더는 높낮이가 다르게 두 개 오픈 타입으로 있고 버튼을 살짝 누르면 양문형으로 열리고요. 이 안쪽에 공간이 손이 이렇게 쑥 들어가거든요. 이 안에까지 깊이 있게 파여져 있고, 이 안쪽에서는 음료를 보관해서 차갑게 또는 따뜻하게 공조장치와 연동해서 온도를 조절해서 기호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는 이렇게 움직이고 조금 작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이 입체감 좀 보세요. 안쪽에 카펫 재질도 고급스럽고 공간은 적절합니다. 조명은 LED고요. 실내 내장도 동급에서는 저는 이 정도면 좋은 구성이라고 보고요. 선바이저는 조금 도톰한 편이고 크기도 좀 큽니다. 클립 꼼꼼하고 LED 조명 양쪽으로 거울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선글라스 케이스, 그리고 아웃슬라이딩 되는 썬루프죠. 그리고 이너 커튼도 풀로 다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 버튼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실내 거울은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주변이 약간 도톰하면서 이 테두리 부분이 두툼하기 때문에 시야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거울 자체가 적절한 광각기를 담고 있죠.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에 비해서도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광각 처리가 잘 돼 있어서 시야가 답답하진 않더라고요. 안전벨트 높이 조절은 안 되고요. 조수석도 운전석하고 같은
마사지 기능을 포함해서 럼버 서포트, 볼스터, 사이드 볼스터 조절할 수 있고요. 기본 전동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안장의 길이 조절도 수동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오픈 각도가 큰 편이고 유리는 일반 유리에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조금 남습니다. 측면에도 수동 선쉐이드 같은 것들 꼼꼼하게 잘 갖춰뒀고 디자인은 압축하고 같고 맥포켓이 생각보다 깊어서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타고 내릴 때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게 조금 두툼하다는 느낌이 들죠. 가운데 턱이 평평하기 때문에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아도 가운데 앉는 사람도 시트도 또 이렇게 독립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느낌은 없었고 등받이 각도 조절과 슬라이딩 기능이 가능한데 운전석 뒤쪽하고 조수석 뒤쪽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 조절 가능하다는 거 보고요. ISFix는 가운데 좌석에는 없고 양쪽에 2개 가능합니다. 등받이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앉게 되면 헤드레스트는 위로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당겨보면은 여기서 암레스트 역할을 할 수 있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 위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슬라이딩이 쭉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이 중형 SUV 치고는 꽤나 괜찮습니다. 3열 공간도 이 시트가 평평해서 그렇지 안장을 조금 더 낮추고 허벅지 부분만 약간 들어 올려주고 여기만 조금 더 파줬으면 성인 남성이 앉아도 자세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꽤 긴 시간 앉아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등받이도 생각보다 이 길이 괜찮았고 각도도 적절합니다. 그리고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3열에 앉았을 때도 그렇게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승하차도 편리하고 앞좌석보다 2열이 조금 높기 때문에 앉았을 때 시야 같은 것들이 참 좋습니다. 발 공간, 무릎 공간의 여유 다시 한번 보여드려보고요. 시트백 포켓은 이 메쉬 타입인데 조금 길게 위로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에어벤트도 리어 전용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USB-C 타입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직선이 진짜 날카롭게 많이 쓰여져 있는데 둥글게 나를 감싸 안아주고 있다는 그런 그 안정감을 느껴주는 디자인이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의 위치가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애매한데 막상 조작해보면 어깨 부담이 없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전보다 확실히 크기가 커졌지만은 이런 좁은 골목길 같은데 구도심이나 좁은 골목길 운행할 때도 차량의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적절하기 때문에 시야가 괜찮아서 그렇게 막 차가 넓고 길고 커가지고 운전할 때 부담된다 이런 느낌들은 많이 들지 않았고요. 직렬 3기통 1.2L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엔진만 놓고 보면 136마력, 138마력 정도의 15.6kg/의 엔진만 놓고 보면 136마력에 23.5kg/의 힘을 발휘하고요. 전기 모터는 15.6kW에 5.2kg/m 정도 힘을 내는데 이 전기 모터가 미션의 이 통합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피도 적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 주기 때문에 이 메이커 측에서 밝히기로는 도심 주행의 약 50% 정도는 이 EV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좀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거의 한 40% 이상은 제 체감상이요. 한 40% 이상은 충분히 전기 주행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3.3km고요. 도심에서는 12.8, 고속도로에서는 14km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도 날씨도 추웠거든요. 11km 후반에서 12km 초반 실연비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DCS6라고 하는 독특한 변속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8단 변속기를 개량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변속기 내부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모터가 통합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에서 이점이 있는데요. 기존 내연기관 대비 연비도 약 한 10% 정도 이상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덕분에 국내에서는 2종 저공해 인증 차량으로 인증도 받았습니다. 미션은 벨기에 전동 트레인 전문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펀치 파워 트레인하고 공푸조가 공동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DCS6의 E는 하이브리드를 의미하고 DC는 듀얼 클러치 미션, 그리고 S는
행성기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6는 단수 6단임을 나타냅니다. 이 미션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도심 주행에서 상당 부분 EV 모드로 커버리지가 가능합니다만 아무래도 4기통도 아니고 3기통 1.2L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이 추울 때 동작을 해서 신호대기 같은 데 걸려 있을 때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약간의 그 진동 같은 것들이 살살 느껴지기는 합니다. 4기통 가솔린 엔진에 비교했을 때의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 드려 보고 싶고요. 승차감은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이고 뒤쪽이 일체형 그 토션빔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열하고 2열에서는 이 토션빔의 특성이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좀 타이트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나름의 좀 유연성 같은 것들도 잘 담아주고 있어서 이런 서스펜션 구조에서 이 정도의 승차감은 푸조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1, 2열은 괜찮았는데 3열에 앉게 되면은 공간도 조금 그랬고요. 좀 튀는 듯한 느낌이 1, 2열에 비해서 많이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은 지금 탐탐인데요. 인터페이스가 약간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티팩 기능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길찾기 같은 것들은 빠릿빠릿하고 정확해서 좋았던 기억입니다. 확실한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는 뭐 순간적인 이 순발력이랄지 아니면은 약간의 언덕 구간에서의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보다는 크게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고속주행, 속도를 조금 높이거나 아니면 제로백 같이 확 그 스타트 해가지고 쫙 일정 속도까지 시속 한 100에서 120 이상까지 쭉 뽑아내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 차가 다운사이징 된 엔진을 장착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가 있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차선 중앙 유지 보조를 포함해서 앞차와의 거리 조절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뭐 4단, 5단 좀 미세하게 조절되면 좋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단이 많은데 이 간격 유지하는 게 애매하면은 좀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냥 가까운 거리, 중거리, 원거리 이렇게 딱 세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고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가 정확합니다. 가속과 감속을 놓고 보면은 제 운전 스타일에 비춰봤을 때 저는 감속보다는 가속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고요. 속도 업다운은 길게 누르고 있으면 5단위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고 짧게 누르면 1단위씩 세부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전방 시야는 몸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있는 듯한 그 콕핏 구성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좀 가리나 좀 답답한가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요. 시트 포지션이 아주 또 절묘합니다. 그래서 감싸 안아주는 그런 안정감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가져가면서도 이 시트 포지션이 너무 낮지 않기 때문에 전방의 시야 확보할 때 답답한 느낌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A필러는 안전을 위해서 물론 이제 두툼하면 좋은데요. 바깥쪽에서는 굉장히 두껍게 봤는데 바깥쪽에서 보여지는 두툼함보다는 내장은 처리를 조금 입체감 있게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둥글려 놔가지고 좀 덜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실내 리뷰 때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미러 자체가 작아서 그렇지 뭐 광각 처리가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시야가 답답하진 않았습니다. 핸들링은 좀 다부진 느낌이고요. 유격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무겁거나 뭐 이렇게 막 돌아 나갈 때 거부 반응이 있거나 그런 거는 또 아니고요. 아무튼 뒤쪽에 일체형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 차량 치고는 이 코너링에서의 착착 돌아 나가는 느낌, 달라붙어서 돌아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꽤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독립 현가 방식, 그러니까 멀티링크로 되어 있는 차량들에 비해서 특정 조건에서의 유연성은 아쉽지만 이 정도면은 뭐 크게 그렇게 신경 쓰면서 타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아마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굳이 설명하지 않으면 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의 세팅까지는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 성향은 다분히 전륜구동 차량 특유의 스티어 성향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그 한계치가 이 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높은 수준까지 버텨준다라는 점도 전달을 드려보고요. 차량 크기나 컨셉을 감안하면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3008 대비 이 고속도로에서의 크루징 그 느낌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고 그럴까요? 좀 여유가 있고 편안한 느낌을 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방향 지시등
소리는 예, 적응이 여전히 필요한 것 같고요. 코너링에서의 다이나믹한 느낌 같은 것들도 나름 잘 담아주고 있어서 다운사이징된 고효율 엔진 임을 감안을 하고 타서 그렇지, 이 차 만약에 다른 파워트레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출력이 좀 높은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다라고 하면 이 와인딩 로드에서의 재미, 그러니까 이 차를 선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족 구성원이 조금 있고 아빠일 확률이 높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구매를 할 것 같은데, 달리기 성능은 어느 정도 본인만의 간혹 가다가 이 교외 구간으로 나와서 좀 이렇게 달리고 또 와이닝 로드에서 약간 좀 거친 느낌도 좀 느껴보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진 출력 자체가 그렇게 높은 차량이 아니고, 차량의 컨셉이나 세팅도 보면 다분히 효율적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널 아니고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인데 앞좌석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측면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 대응 아주 좋고요. 시속 한 115, 120 가까이 갈 정도까지도 이 A필러 쪽에서 풍절음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 않고 잘 버텨줬습니다. 조금 의외인 점은 하부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라든가 기타 잡다한 울림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이 참 괜찮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3세대 5008을 출시하면서 신경을 좀 많이 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워트레인을 감안해보면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도심에서 주행을 하거나 이렇게 급가속 같은 거 할 때는 살짝 가속감이 아쉽긴 합니다만은, 힘에 있어서의 이 부족함, 힘이 없어서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빠르게 뛰지는 못하는데요, 뛸 때 힘이 없진 않은데요. 그리고 이 고속주행을 할 때 흔들림이라든가 불안한 요소 같은 것들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고요. 좀 탄탄하게 잘 받쳐주면서도 견고한 셰시 강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선 변경을 조금 급하게 가져가 보더라도 뒤쪽에서 흔들림 같은 것들을 되게 잘 잡아줍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피칭보다는 롤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좀 타이트하게 잘 받쳐준다, 뒤쪽에 흔들림이 좀 덜하다,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감이 운전자한테 아주 기분 좋게 다가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14km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 운전 스타일로 한 80에서 11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써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는 16.8에서 17.2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실연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간헐적이긴 합니다만은 18, 19 20km의 그 꿈의 연비도 간헐적이긴 합니다만, 확인은 가능했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세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모드 간의 편차가 극명하고요. 다만 이제 이 스포츠 모드에서 시각적으로 조금 더 변화를 많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킥다운을 해보면 이게 좀 왕 하고 치고 나가는, 또는 터보렉 같은 거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밟았을 때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은 살짝 아쉽다, 조금만 더 힘이 받쳐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패드 시프트의 작동은 전기 모터로 내장하고 있는 6단 미션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컨셉 자체가 듀얼 클러치 미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이 빠릿빠릿한 느낌 같은 것들은 만족스러웠고요. 시속 100km는 노멀 모드 기준이고요, 6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22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한 2000rpm이나 1950rpm 정도에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욕심이 생기는데요, 저배기량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친환경 엔진이죠. 그런 파워트레인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납득할 만한 수준은 된 것 같아요. 시트는 AGR이라고 하는 그 척추에 관련된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착자감도 참 좋았고 가죽도 좀 도톰하면서 재질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시트 부분은 동급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구성인 것 같고요. 마사지 기능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스네이크라든가 고양이 발 마사지 같은 것들 기능 설정도 여러 가지 가능하고, 어깨, 요추 이렇게 딱딱 찍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치도 가능하고요.
안장 부분까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등받이를 중심으로 마사지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꽤나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트 자체의 피로도가 높은 편이 아닌데다가요, 실용 구간 한 60에서 100 요 속도 구간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서스펜션의 특색이 무색할 정도로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뿐만 아니고 이 국도 구간에서도 참 괜찮았는데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느낌이 의외로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독립 현가 방식이 아니고 일체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구조적으로 분명히 약세인 거는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다부진 쪽으로 이 구조적인 한계점을 잘 극복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을 타보면 확실히 좀 흔들림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도 좋은 편이고, 의외로 그렇게 또 뒤가 막 통통 튀거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아서 편했습니다. 주행하다 보면 주변의 도로 표지판을 인식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메이커마다 독특한 형태의 에이다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 푸조하면은 저는 이 표지판 인식해서 속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생각나더라고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승차감은 단단하고 다부지기 때문에 튄다라는 쪽보다는 흔들림이 덜한 쪽으로 잡아주니까는 좀 편안함으로 다가왔고요. 오히려 출렁출렁하고 좀 울렁대는 그런 승차감보다 가속판이 쳐서 넘어볼까요? 리바운드가 많지 않고 흔들림도 잘 잡아줘서 멀미가 덜 나는 승차감이라고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래전 기억이긴 합니다만은 프랑스에 가서 이거랑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차량들을 운행을 해봤는데요, 노면이 막 우들두들하고 이 블록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갈 때도 승차감이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서스펜션 구조면 뒤가 완전 막 튀고 난리도 아니어야,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막 난리도 아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버텨줘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요. 1세대, 2세대를 넘어 지금 3세대까지 오면서 많은 진화가 있었는데, 그런 독특한 서스펜션 구조에서 오는 승차감 세팅 자체는 가면 갈수록 더 매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의 특성은 이 과속 방지 턱을 조금 빨리 지나가 보거나 그러면은 이제 약간 좀 울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그리고 사선으로 넘어 보면은 이 유연성 같은 것들이 확실히 멀티링크랑 차이가 나긴 하죠. 네, 이상 3세대 푸조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